번째 영상은 20대 분들이나 부동산을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께 부동산 투자에 대한 편견과 투자를 위한 투자금 마련하는 방법, 그리고 부동산 매입을 위해서 시세조사와 지역조사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영상은요, 부동산 재테크하는 방법, 뭘 사야 하는지, 사려는 부동산이 있다면 무슨 조사를 해야 할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부동산 투자의 길을 환하게 밝혀주는 정준환의 부동산 레시피입니다. 요즘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라서 매수를 포기하는 분들이 많죠. 특히 20대 분들이나 부동산을 처음 투자하는 분들은 부동산을 사야 할지, 돈을 얼마나 준비해야 할지 다양한 고민이 많을 텐데요. 이런 고민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두 개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20대 분들이나 부동산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은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요즘 젊은 친구들도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어떤 젊은 친구들은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없거나 아예 포기한 친구들도 덜어 있더라고요. 부동산 투자를 안 하는 친구들에게 너는 부동산 투자를 왜 안 하니? 라고 물어보면 다들 하나같이 돈이 없어서요 라고 대답을 하죠. 그럴만도 하죠. 부동산은 확실히 비싸니까요. 다 억소리 나죠. 제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분들 중 특히 아직 재테크를 안 해보신 분들,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좁은 시야의 경제관념을 우선 깨트려 드리고 싶어요. 여기에 제 10,000원짜리 볼펜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걸 갖고 싶어요. 그럼 얼마가 필요하죠? 10,000원이 필요하겠죠? 여러분 10,000원 있으시죠? 저에게 10,000원을 지불하면 여러분은 이 볼펜을 소유하게 됩니다. 방금 여러분은 소비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이 늘 해오던 경제활동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재테크는 뭔가요? 여기 10,000원짜리 볼펜이 있어요. 여러분은 이 볼펜을 10,000원을 주고 구입해서 소유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볼펜을 이용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재테크예요. 예를 들어 내가 이 볼펜으로 재테크를 해야 한다면 첫 번째, 물건을 어디선가 싸게 떼어와서 판매해서 차익으로 수익을 보거나 혹은 이 볼펜의 거래 가격이 오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판매를 해서 시세 변동으로 수익을 보는 방법이 있겠죠. 두 번째는 이 볼펜을 남에게 빌려주고 대여를 받아서 수익을 본다든가요. 세 번째, 이 볼펜의 기능을 추가하거나 개조하거나 디자인을 더해서 프리미엄을 붙여서 가치를 상승시킨 후에 판매해서 수익을 보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방금 소비와 재테크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소비는 대상의 가치를 소유하는 것이고 재테크는 대상의 가치를 이용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이야기해 볼까요? 여기 3억짜리 빌라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 빌라로 재테크를 하고 싶어요. 그럼 얼마가 필요하죠? 3억이 필요하겠죠? 아닙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주로 소비 활동을 하다 보니 머리가 소비의 사고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소비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재테크를 하려는 거예요.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소비의 사고를 버리세요. 10,000원짜리를 사려면 10,000원이, 3억짜리 사려면 3억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세요. 내가 수많은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재테크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재테크 마인드를 가지게 되면 억소리 나는 부동산 가격을 보면 나는 돈이 없어서 부동산 투자를 못해 라는 생각이 사라지게 될 거예요. 이게 바로 부동산 재테크의 첫 걸음입니다. 자, 지금부터 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을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만약에 전세를 살고 있다면 과감하게 반전세나 월세로 옮기세요. 그러면 그 전세 보증금을 투자금으로 이용하게 됩니다. 혹여나 전세금으로 투자를 시작하는 걸 불안해하지 마세요. 목돈이 전세금으로 묶여 있어봤자 이득을 보는 건 새놓은 집주인 뿐입니다. 아마 집주인도 그 돈으로 재테크를 하고 있을 겁니다. 돈은 가만히 쥐고 있다고 늘어나는 게 결코 아니죠. 두 번째, 부모님 찬스를 한번 써보는 건 어떨까요? 사람마다 주어진 환경이 다르겠지만 혹시나 부모님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부모님께 잘 말씀드려서 한번 빌려보세요. 또는 빌리는 게 아니라 증여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으니까 증여를 받아보세요. 세 번째는,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대출 상품을 한번 알아보시고 부담 없는 선에서 대출을 받으세요. 혹은 퇴직금을 중간 정산할 수 있다면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아보세요. 네 번째는, 부동산 재테크는 잠깐 하고 마는 게 아닙니다. 인생 전반에 걸쳐서 항상 하는 거죠. 길게 봐야 합니다.
혹시 여건이 안 된다면 당장 부동산 재테크를 시작하지 않아도 되니까 무리해서 마음 급하게 하지 말고요. 저축을 통해서 어느 정도 투자금을 모으고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5번째는 전혀 돈을 구할 수 없다면 부동산 시장에 거래되고 있는 물건 중에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이 같은 것도 있어요.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이 같다면 매매를 한 후에 그 가격만큼 전세를 놓게 되면 결국은 내 돈이 들어간 것 없이 물건을 소유하고 있는 셈이 되는 거죠. 이런 게 있냐고요? 있습니다. 현재도 시장에 이런 물건이 있고요. 제가 컨설팅 했던 고객들 중에 이런 방법으로 여러 채를 구입해서 재테크를 했고 또 실제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보신 분도 있어요. 단 집값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혹시 전세 가격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이겨낼 용기와 집값이 오를 거라는 확신이 필요하겠죠. 그 확신에 기반해서 끊임없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공부가 있었겠죠. 여러분은 이제 돈이 없어서 부동산 재테크를 못한다는 생각에서 돈이 없어도 부동산 재테크를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머리가 확장되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당장 모아둔 돈이 없어도 돈을 마련하는 방법과 혹은 여유자금이 없이 부동산 재테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렇게 앞서 제안드린 방법 중 각자 자신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해서 투자금을 마련하게 되었다면 더 이상 돈이 없어서 부동산 재테크는 못해요가 아니라 부동산 재테크를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겠죠. 부동산 재테크를 어떻게 해야 할까의 다음 고민은 바로 어떤 지역에 어떤 물건을 사야 할까입니다. 자, 20대 여러분들은 기본 지식과 많은 경험이 없다면 무엇이 투자하기에 좋은 물건인지 또 어떻게 운용을 해야 재테크가 되는지 등등 이런 것들을 모르실 겁니다. 우선 현재 부동산 시장의 시세 가격을 파악하는 것이 먼저인데요. 내가 당장 무엇을 살지 보는 게 아니라 이 지역에 이런 물건은 얼마이고 저 지역에 저런 물건은 요즘 얼마 정도 가는구나 이렇게 아는 것이 우선이란 거죠. 여기저기 시세 파악을 해야 내가 사려는 지역이 저평가인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저는 본인이 살고 있는 동네 주변 그리고 잘 아는 지역부터 찾아보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어떻게 찾아봐야 하냐고요? 요즘은 인터넷 부동산 서비스가 워낙 잘 돼 있어서 인터넷으로 대략적인 시세 파악이 가능합니다. 제가 몇 가지 사이트를 추천해 드릴게요. 예를 들자면 첫 번째 네이버 부동산이라든가 다음 부동산도 있고요. 또 뭐 호객노노 이런 것들도 있죠. 또 국토교통부 실거래 가격 조회하는 것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컴퓨터상에 시세 파악을 했다면 마지막으로는 현장 부동산 3곳 정도에 다녀오기를 부탁드리고요. 이 방법은 제 채널에서 별도의 영상으로 자세히 또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내가 전혀 모르는 지역은 매입해도 늘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고객들을 상담해 왔는데요.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은 모르는 지역에 부동산 매입하면 대다수가 불안해 하시더라고요. 간혹 과감한 성격인 분들은 개발 계획이 있는 곳에 관심을 가져보라고 추천을 드리는데요. 이때 전문가의 도움이나 본인의 발품, 손품을 많이 필요하겠죠. 이런 분들에게는 철저히 본인의 여윳돈이 있는 상황에 권하는 편입니다. 개발 계획이 있는 곳은 장기적인 개발 계획이기 때문이죠. 자, 서울을 기준으로 핵심 계획 4가지만 먼저 알려드릴게요. 첫째는 2025 서울 도시환경정비 계획인데요. 서울시 홈페이지 검색창에 2025 서울 도시환경정비 기본계획이라고 치면 계획이 나옵니다. 계획의 핵심은 역사문화 보존과 도시재생을 통한 도심 활성화입니다. 통상 도시환경정비사업은 현재는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으로 명칭이 바뀌었는데요. 주변에 높게 주상복합을 지어서 특별기획지구라는 표현도 많이 하는 편입니다. 둘째는 2030 서울 도시기본계획인데요. 서울시 홈페이지 검색창에 2030 서울 플랜이라고 치면 나옵니다. 2030 서울 도시기본계획은 서울의 장기적인 종합계획을 짜놓은 것인데요. 크게 3도심, 7광역, 12지역으로 구분해 놓았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2030년도까지 이런 지역을 이렇게 계획적으로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고요. 얼마 전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도 나왔는데요. 현재 2040 서울 플랜 수립 홈페이지도 있습니다. 주소창에 2040 서울플랜.com 이라고 치면 홈페이지 들어가실 수가 있고요. 셋째는 2030 서울 생활권 계획인데요. 2030 서울 도시 기본 계획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고
53개 지구로 나눴는데요. 목적은 강남과 강북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강북권의 상업지역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네이버 사이트나 포털 사이트에 서울 생활권 계획이라고 치면 별도의 홈페이지가 나올 겁니다. 네 번째인 2030 중공업지역 종합발전 계획은 서울의 토지가 1억 8,300만 평 정도 되는데요. 이 중 600만 평, 약 서울시 토지의 3.3%인 노후 공업지역을 개발해서 업무 및 상업과 또 주거와 공업지역을 확대하는 복합산업 공간으로 개발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다섯째는 서울 역세권 활성화 추진 계획인데요. 한마디로 역세권 인접지를 용적률을 높게 줘서 노후된 곳에 역세권을 개발하겠다는 취지죠. 이 밖에도 여러 개발 계획이 있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앞서 말한 5가지 계획은 숙지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20대 분들이나 부동산을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께 부동산 투자에 대한 편견과 투자금 마련하는 방법, 그리고 부동산 매입을 위해서 시세조사와 지역조사하는 방법, 마지막으로 5가지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지역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두 번째 영상은 부동산 재테크 방법, 뭘 사야 하는지, 사려는 부동산이 있다면 무슨 조사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영상 찍어서 올릴 거고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성공적인 부동산 재테크를 위해 아낌없이 영상 만들겠습니다. 오늘도 가슴 뛰는 삶 되세요.